쓰겠습니다. 예. 제가 뭐 여러 모임에도 한 번씩 가고 하지만 오늘 이 로타리 모임에 오니까 너무 포근하고 좋습니다. 옆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야, 평범하게 해라. 위대한 것은 평범한 데 있다. 그 말씀도 금방 와닿고 또 이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하시는 그 말씀, 그런 말씀이 듣고 오가시는 게 너무 도와닿습니다. 로타리 영혼을 보니까 높은 도덕적 기준, 그런 봉사, 이 단어가 참 와닿네요. 리더십에게도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남한테 나누느냐, 그것이 키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도 또 와닿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주 포근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군대 생활 쭉 하다 아까 7군단 작전 참모 하고 그다음에 베리남 바로 다르게 되어 있었는데 뭐 하나인가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학교로 갔습니다. 그 야전에도 못하고 그래서 학교 박사학위를 그래서 빨리 땄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전 이 후배들을 이렇게 지도하게 되고, 제가 본래는 남북한 이 군사통합해서 그게 전문인데, 야, 이 리더십이 문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리더십 가장 군대에서 잘 돼야 되는데, 그 전문 기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육군대학 소령 수준으로 그때 가가지고 한국 받고 나서 그게 포스타 될 때까지 리더십 교육 한번 안 받는 그런 거니까 뭐 장군들이 고대 리더십이 어디서 갑자기 나오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습득하는 거죠. 그래서 체계하려고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국방기술개발원도 만들고 제가 초대 원장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런 연유로 해서 또 이렇게 뭐 서투른 내용을 드리기 위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리더십하고 영향력 여기에 대해서 리더십이라는 게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방법이다. 그런데 이게 뭐 시간에서 통상 베스트셀러도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이 프로세스다, 과정이다. 그래서 과거 50년 동안의 그 리더십의 차원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개발된 분류 시스템만 65개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작품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여러 분야에서 리더십이 많이 요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압축해서 표현하면 리더십 is influence 이렇게 합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추종자들을 모으고 이끌어야 하는데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흔히 직이나 직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잘못이다. 영향력 직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양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본인이 노력해서 얻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정론입니다. 또 관리나 경영을 잘한다고 해서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건데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리더와 더불어 스스로 하도록 만드는 역량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스스로 하도록 만듭니다. 또 리더십은 추종자들이 자신의 역량보다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회장님 계시고, 회장님 리더십이 아주 탁월하시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가진 것을 좀 더 쉐어할 수 있는 마음을 막 갖도록 만들 때 회장님의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또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에 비해서 관리를 잘한다 하는 것은 조직원이 일을 잘하도록
질서 안정 이런 데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잘 유지하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게 관리자인데, 리더는 이 변화에 대한 적응과 건설적인 변화 및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것, 바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핵심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와 경영 관리자, 리더는 제대로 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관리자는 그 일을 잘 돌아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 근래 좀 나타나서 일하다 사라진 정치인 같은 사람이 경영 관리를 그 내부에서 잘했다 할지라도 리더로서는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식이 또 힘의 원천이라고 해서 지식과 지성을 가졌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니다. 위대한 과학자나 철학자가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며 또 어떤 특정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공식지감을 잘 갖췄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역대 대통령 우리 봐도 행적에서 보듯이 그 진정한 리더십 없이는 결코 국가적 리더십 반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제대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비전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따르게 하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경쟁의 승리자라 하더라도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리더십이 없으면 지도자라 불릴 수가 없습니다. 조직은 또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따라서 뭉치게 하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지도력을 따르고 그 비전에 동참하여 행동할 때 그때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 잘 알려진 인사 막 돌아가시는데 오래 모신 보좌관한테 너는 왜 그분이 그 대통령이나 이런 국가 지도자로 나오지 못하느냐. 보좌관이 그분 인품도 참 있고 성실하고 또 업무도 치밀하고 수개국어를 잘 구사하는 능력도 있는데 혼자만 잘났지 아래 사람을 챙기고 키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배짱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리더십 부재로 영향력의 부재로 또 추종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되게 많은 돈 많은 국회의원 한 번도 그렇대요. 들으니까 그 보좌관이 뭐하는 제일 짜대요. 그 자기가 가진 걸 베풀 수 있을 때 그게 자기 주목인데 그걸 사용 못하면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 양반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많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결코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돈이면 돈, 재능이면 재능, 어떤 분야에서든 우리가 가진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잘 풀어야 돼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데는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도 똑같이 베품의 리더십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영국 다이애나 그 왕비 그 초항을 받은 미와 은행 인간회를 바탕으로 그 황태자 미의 위치를 높였단 말입니다. 사실 저 남편보다 훨씬 나았죠.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 외에도 인기를 유지하고 바람쥐 못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했던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더 많은 사람이 시청하며 매도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제가 끼친 인품과 행적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이애나하고 또 파니아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한 인류의 봉사정신으로 희생했던 일생을 마쳤던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 참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군에서 지휘관에 따라서 그 부대의 성격과 모양, 사기, 군기 이 전투력이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지휘관의 영향력이죠. 그렇죠. 연대장 사단장이라는 직책과 직위가 리더십의 영향력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군단장 지나가는 기마사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 병사들이. 그런 축구 4강을 이끈 히딩크 같은 사람도 전문성 원칙 이걸 잘 해가지고 하니까 최고로 올렸지 않습니까? 능력 위주로 선수를 뽑고 기초 체력을 세우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기본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따라서 팀워크 항상 방안을 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 축구 그 대표하려면 뭐 대한체육회에서 청와대에서 뭐 무슨 선수 밀고요 우리 자탄을 이 구성해놓으니까 그게 이길 리가 없죠. 근데 히딩크를 따와서 그걸 배제하고 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죠. 그 에이브라함 링컨 우리 많이 들었지만 honesty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정치다. 이거 옛날에는 이 사람 들었는데 진짜 그게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직과 신실 그 보통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개인이 권리를 위한 헌신 이런 것이 그 양반의 그 품성이었거든. 이걸 바탕으로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미국에서 훌륭한 그 지도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조사하는 1등 아닙니까?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말이죠. 그 인격과 원칙, 인격, 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거든요. 그 양반이 모든 사람을 존경과 겸손으로 태웠고 보통 사람들을 일상적 존재에서 끌어내서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달성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일상적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굿 스티뮬러스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이제 리더고 영향이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노력 가운데 목적의식을 은연중에 심어줌으로써 특별한 결과를 낳게 했다는 거죠. 루즈벨트 같은 양반도 그 대화를 하고 나오면 자기 자신 그 업그레이드 된 듯한 느낌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양반이 유명한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나라 충무공 이순신 모여서 영화도 그렇지만 그 충성심, 애국애족, 멸사 공공정신, 거북선 이런 그 무기체계를 항상 시킨 그 완벽한 전략 전술, 그 전문성, 청빈, 근검, 지조신이 이런 분은 삶의 최고의 지도자적 품성이자 이상적 모델을 선택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리 원칙과 철저한 준비, 시대를 깨쳐가는 그 모습, 그 뭐 시대를 초월해서 지도자 상여 한민족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미칠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양심적으로 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저런 양반이 위치에 있을 때 어느 정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택도 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그 표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상이 영원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조직이나 단체든지 그 핵심적으로 실질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또 금방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직급이나 위치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바로 실질적 리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을 개발한다는 의미는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증대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 훌륭한 리더는 곧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선천적이고 후천적으로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집니다. 또. 이 영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특성과 목적을 함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걸 몇 개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칠합니다. 첫째, 윤리 도덕적 원칙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실성이다. 그 리더십을 강조된 신실성이 없으면 아예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윤리가 왜 리더십의 핵심인가에 대해서는 윤리론이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데 지침이 되는 법칙과 원칙의 체계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윤리는 리더가 무엇을 해야 하며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각종 유명 그 설문에서 기업가로서 성공하는 조건 중에 70% 이상이 신실성을 제1등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신실성은 자격증이나 뭐 명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인격에 내재한 것이죠. 그 주위 사람들이 인격을 그 신실성을 알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해도 그들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회임을 믿기 때문에 나가자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를 의미하고 신뢰는 바로
영향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도덕 말씀 나왔지만 확실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명확히 행동해야 하며 조금만 일일수록 정직이 몸에 배도록 습관하고 매일 자신이 좋아하는 것부터가 아니라 해야 할 일부터 먼저 하는 그 책임감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자도 이 생활 모토가 연장자에게는 이 안심함을 주고 그 동년배한테는 신뢰를 주고 그 연소자로부터 사모함을 받는다. 그 인품이 그야말로 모토였습니다. 맹자도 인이예지 해가지고 인의예지 이 덕을 쌓기 위해서 리더는 수양과 수신을 결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덕 이것이 바로 신실성 이거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다른 사람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양육하되 이 리더에게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추종자들을 해롭게 할 뿐입니다. 사람을 키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주는 것이다. 사랑 없이는 진정한 유대관계도 형성될 수 없고 또 함께 할 미래도 없고 진정한 의미의 성공도 없습니다. 인간미 없고 메마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그들의 존재와 행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당신의 은행이 일관성이 있고 또 그들을 존중해주는 높은 도덕적 코드가 보임에 따라서 그러면 만사가 편안하고 포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칭찬과 격려와 어떤 세이프티, 안전감 이것은 어려운 시련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 추종자들에게 성공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계속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로서의 최종적인 목표, 즉 그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사람. 어려움이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패배해야 합니다. 그들 믿어주는 만큼 더불어 무언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힘을 강조하고 앞으로 성공할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죠. 공자도 나라 일에 있어서 군비보다는 식량이 더 중요하고 식량보다 국민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실패 자질을 넘어 승리하는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면서 더 큰 승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려면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저도 요새는 점점 말수가 줄어지는 것은 그전엔 조금 많은 편이었는데 점점 줄어지더라고요. 역시 나이를 먹으니까 철이 드는 모양입니다. 근데 경청이 그렇게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고 따라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준다는 게 이청득심, 들어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그 사람을 당신에게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더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짬을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조직원과의 대화를 최우선 해야 된다. 그들이 말을 들어줄 때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이 일곱 번째까지 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너무 초조하지 마십시오.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understand other.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해야 그들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의사소통 부족, 차이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유사한 점을 인정하는데 실패한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든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은 친구가 필요하고 격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대우한다면은 당신과 그 사람과의 교류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일을 도울 수 있을 때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신실한 리더로서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죠. 또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된다면 최종적으로 그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아보면 이러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몇이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만하죠. 동기만 부여하고 구체적 수단이나 방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공허한 것이 되겠죠. 조언자가 되고 선도자가 되어서 그들의 잠재 역량을 구현할 기회를 주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들의 열정을 두드려줘야 된다. 그래서 학관 인기에 기반을 두고 자신들을 합창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잘 나갈 때는 사람의 진가를 모르지만 역경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발휘된다 하지 않습니까? 약점을 의식하고 보강하는 그런 보다는 감점을 키워나가고 잠재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저 마지막입니다. 리더가 되면 또 다른 영향력 있는 리더들을 재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로타르 전임 회장님들이 다 샤파란 젊은 우리 또 신 회장님한테 이렇게 키우시려고 밀어주시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이 아주 창조적인 바람직한 모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일생에서 위대한 가치를 부여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만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리더로 만드는 것은 릴레이 경주에서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바통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경기에서 지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려면 좋은 주자를 개발하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증폭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가가 우리 한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국가가 크게 흥하고 선진사회로 건전하게 발전을 하려면은 국민들의 진정한 행복과 참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국가와 사회의 흐름을 선도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 공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입각한 리더십,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이는 국가 사회의 종에 맞는 리더가 될 수도 없고 바람직한 공직자나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참가치 구현이나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가능케 하는 교육 체계와 제도, 교육기관 이런 것을 잘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의 힘과 격을 높이고 국민의 참 행복을 증명시키는 것과 직결됨으로 가장 중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군이 리더십의 미국군은 7대 가치를 해가지고 미국 육군 리더십의 미국 국가 리더십과 이걸 이끌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제가 한 10년은 노력했음에도 결과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 리더들을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부단히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한 1, 2분 더 되죠? 예. 그 리더십 발휘에서 핵심 실천 사항이 이 본질적 핵심에 충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군대를 예를 들면 군대가 전쟁을 평소에 억제하고 전쟁할 때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이 존재하는 본질적 핵심은 싸워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목적에 충실하도록 국방부 산하 모든 조직과 부대의 리더십이 행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국방장관이 저거 하는데 그 리더십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해서 내가 몇 개 이야기했더만 인내심이다.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반 나중에 뭐 국정의장도 하고 그랬는데 왜 인내심을 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좋은 자리 무슨 빠들하는 유혹도 있고 이런 걸 뿌리치는데 힘이 들어 그런 소리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현실적인 거하고 이제 이런 본원적인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깨끗한 거. 그 도덕성보다 또 도덕성 기본이 뭐 대강 깔고 나가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 군대가 이기도록 만드는데 모든 것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본원적 가치죠. 그렇게 하면 야당, 여당, 무슨 국회의원, 정치인 이것은 전투를 향상시키고 본원적인 것에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게 명답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적 핵심에 충실해야 된다. 젊은이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군 생활에 실망하고 손해를 보는 시간. 노 대통령 돌아가신 그 양반도 군대에 이상한 말 했죠. 그런데 생각하는 것은 군의 율배반적인 리더십을 경험했기 때문이지 군대 생활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대가 분명 국가를 위해서 유사시에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평소에 생활하고 훈련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강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정하고 칭찬하는 리더가 되자 또 조직원의 자기의 복지에 최우선을 둬야 된다 하는 이런 여러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강의는 짧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